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도 제가 하고 있고 가장 큰 매출을 내게 해준 부업은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살면서 해봤던 다양한 부업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옛날부터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회사를 다니기 전부터 뭔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억지로 해야 되고 뭔가 복잡한 상사와의 인간관계, 막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좀 신경 쓰면서 사는 삶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섭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나는 그냥 평범하게 초중고 대학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회사는 끔찍하고 괴롭더라고요. 다행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뭔가 특정한 시간에 거기에 얽매여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압박감 같은 게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고민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그때 당시에 부업으로 1년에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연봉이 이제 연끌로 해서 4천 초반 정도 됐었는데 정말 연봉만큼 벌고 있으니까 그냥 회사를 좀 쉽게 그만둘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했던 부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도 너무너무 쉽고 또 별도의 영상 편집 기술이라든지 뭔가 코딩 능력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말 타이핑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시키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형태의 블로그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일상 블로그인데요. 제가 어디를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은 여기 맛집이다. 어디 놀러 가서 이제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특별한 교통수단이 있으면은 어디 찾아가는 법 아니면은 주차장 꿀팁 그리고 제가 어디 화장품 같은 거를 새로 구매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뭔가 신상을 사 먹었을 때 그냥 사진 찍어서 이제 이거는 뭐 이러한 맛이고 아니면은 이러한 제형이고 쓰기에 난 나쁘지 않았다. 가성비가 좋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일상생활에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으면은 약간은 간편하게 이제 일기처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막 각 잡고 쓴 게 아니라 그때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퇴근길에 아니면 출근길에 블로그 앱으로 사진 쓰고 글 쓰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자가 뭐 5명, 10명 이랬는데 게시글 한두 개가 좀 터지고 나니까 방문자가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각종 협찬 메일이나 쪽지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또 레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블로그 체험단 모집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방문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나서는 그런 체험단 모집을 할 때 약간 남들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서 이제 신청을 했더니 당첨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밥 먹는 거, 카페 가는 거, 아니면 어디 전시회 같은 거 놀러 가는 것 이런 거를 다 협찬으로 갖다 왔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활비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고 또 이렇게 밥 사 먹는 것만 해도 뭐 하루에 2만 원씩 이렇게 쳐도 한 달이면은 60만 원 정도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쏠쏠하게 재미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른 광고 대행사에서 글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거를 게시만 해도 건당 10,000원에서 30,000원, 많게는 50,000원, 100,000원까지 협찬비를 주기도 했었어요. 블로그 품질 때문에 많은 건을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쏠쏠한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했던 블로그는 정보성 블로그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발표 수업이 굉장히 많은 과에 다니고 있었고 또 공모전 같은 거를 참여를 많이 하면서 좀 PPT 제작 실력이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만든 PPT들을 또 회사를 다니니까 크게 쓸 일이 없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블로그를 하나 오픈을 해서 거기에 그냥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남들은 그런 무료 자료를 받으려면은 무슨 비밀 댓글 달고 이메일 주소 쓰고 아니면 뭐 공유하기를 눌러가지고 비밀번호를 이제 알아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저는 아무래도 부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일이 댓글 관리하는 게 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제 블로그에 오면은 그냥 클릭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처음에 옛날에 만들었던 PPT를 쭉 올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검색해서 왔을 때 여기에서 PPT 양식을 무료로 주는구나. 근데 다른 게시글을 보니까 다른 양식도 굉장히 많네? 이렇게 하면서 한 명이 와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다운받고 나가는 그런 페이지 뷰가 굉장히 높았는데 좀 그렇게 되다 보니 블로그 품질도 좋아지고 방문자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는 보통 이제 배너를 달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배너 수익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나 더 개설을 하고 거기에다가는 애드센스를 달아서 이제 구글에서 주는 광고 수익을 받기도 했었어요. 방문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나중에는 그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만으로도 한 달에 한 500에서 1000불 사이로 계속해서 제 통장에 돈이 꽂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이제 PPT 관련된 내용을 계속 올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의뢰가 오더라고요. 이제 내가 어디에 발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발표 자료를 좀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장당 적게는 10,000원에서 많게는 한 50,000원까지 총 페이지 수는 좀 적었던 거는 한 20페이지, 많았던 거는 100페이지 넘어가는 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PPT를 대신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기도 하고 또 어디 대학교나 다른 회사에서 PPT에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는 제의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강의료는 상당히 천차만별이긴 한데 보통 시간 기준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의뢰를 받았고 한 번 강의하는데 2-3시간 정도 이제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간단한 특강 말고도 정기 강의 같은 것도 제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한 달에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강의 수익으로 계속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수익으로 연결시키기까지는 뭔가 이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좀 이제 진입 장벽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게시글을 올린다고 그거에 비례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업체들이랑 컨택을 하면서 이제 협찬 광고를 대신 해준다든지 원고를 대신 업로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정보성 블로그를 만들어서 좀 전문적인 위치로 포지셔닝을 해서 거기서 다시 전자책을 판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뢰를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동안은 나름 이제 용돈벌이는 괜찮네 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또 전업으로 하려고 하니 약간은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글 쓰는 능력이나 또 약간의 마케팅 능력 또 이렇게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네이버의 SEO라는 이런 검색 엔진 노출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당장 내가 오늘부터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우선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아무 글이나 아무 사진이나 넣고 오늘 일기라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했던 거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사실 부업으로는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에 시도를 해봤던 건데요. 유튜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크게는 나를 이렇게 드러내서 나를 팔게 되는 유튜브. 두 번째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매체로 고객들과 소통하는 이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저를 드러낸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슈나 뭔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는 유튜브를 했었는데 한번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받으면서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실제로 200에서 300불 정도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튜브 수익 하나에 의존하게 되면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뭔가 이제 인기가 시그러들었을 때 아니면은 유튜브 측에서 뭔가 제재를 당했을 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괜찮은 유튜브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지만 그만두게 된 이유도 이 유튜브 채널 하나에 의존하기는 정말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채널이면은 유튜브 조회 수익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좀 더 가꾸고 나를 키워서 내 가치를 높이는 데 쓰면 되지만 뭔가 브랜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수 수익만 기대하기는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면은 반드시 내가 개별적으로 나만 가질 수 있는 장점이나 특징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어느 정도 브랜딩을 해가시면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유튜브는 사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어느 정도의 컨텐츠 기획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자동화에 관련된 강의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이렇게 자동화 강의는 나를 브랜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회의 현상이나 이슈들 이런 걸 위주로 많이 굴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도 제가 하고 있고 가장 큰 매출을 내게 해준 부업은 바로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 올리고 고객이 그 물건을 주문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구매 대행 수수료, 이제 해외에 있는 물건을 국내 고객에게 배송을 해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제가 앞서 올려드린 영상처럼 직접 해외 사이트에 가서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빠른 효율을 위해서는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이나 대량 프로그램 같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켓에 업로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부업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부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를 판매를 해야지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내가 하루 이틀 글 한 개, 두 개 쓴다고 해서 바로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진다거나 내가 브랜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나라는 사람이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꾸준한 노력을 했을 때 내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다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이 리턴 값도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까지 하루 이틀에 일어나지도 않고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이 아닌 물건을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못났던 잘났던 키가 크든 작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물건만 잘 골라서 올리기만 해도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굉장히 편안한 점은 바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업으로 1년 6개월 이상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동화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에도 제 스토어에는 물건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고용한 알바분이 계시는데 지금 알바분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블로그나 컨텐츠 부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주제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를 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올리는 단순 반복 작업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내가 직접 업로드를 하면서 타오바오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물건들도 팔리는구나. 이런 것도 좀 경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노하우가 생기면은 저처럼 알바를 채용을 해서 이런 단순 작업 같은 것은 다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가게를 내지 않고도 클릭 몇 번만으로 전 세계의 물건을 내 스토어에서 올려서 팔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꼭 한 번은 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위탁 판매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구매 대행을 추천하는 이유는 위탁보다도 다룰 수 있는 물건의 폭이 훨씬 많고 일반적인 소비재뿐만 아니라 농업용 분무기라든지 업소용 제명기 이런 각종 다양한 물건들을 높은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잘 판매했던 품목 중 하나도 이런 농업용 기구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물건을 한 개를 판매하면은 한 3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하루에 2개씩 정말 꾸준히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2개를 판매를 하면은 6만 원, 한 달로 생각을 하면은 약 180만 원 정도의 부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계속 세달라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마켓에 물건을 잘 가공해서 올리고 상단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품이라면은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판매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도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또 판매를 하면서 내가 마케팅이나 이런 판매의 과정도 다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정말 큰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면
이거를 또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같은 채널로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겠죠. 회사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월급만 받고 만족하기보다는 월급 이외에 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부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험을 해보면은 정말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경로가 많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남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삶에 큰 이런 성취감을 불어넣어주고 정말 나 자신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이 부업들은 노트북 혹은 핸드폰만 있어도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시작하기 쉬운 사업들이에요. 저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뭔가 삶의 목표가 없어져서 이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회사 이외에 나만의 사업을 시작해 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